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파산했다. 자, 앞에 그 제목 밑에부터 보자. 정체성. 어제도 얘기했죠. 민주당의 정체성이 뭐 너네 뭐니? 너네 이제 도덕성이 무너져서 너네 정체성 없어졌어. 리더십. 자, 이재명이 리더십 발휘를 못해. 왜? 재판받고 수사받으니까 당 안에서도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 지지 기반. 어제 봤죠? 호남에서도 엊그제 봤지. 호남에서도 민주당을 이제 썩 안 좋아하는 이 기류가 보여. 자, 삼중이기 맞아 정말. 자, 만약에 민주당한테서 앞에 가로치고 민주당한테서야 민주당한테서 문재인의 모습이 보이고 조국의 모습이 보이고 이재명이 보인다면 이번 총선 야당 심판 민주당 니네 재미없을 거야. 자, 그럼 여당이 니네 잘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라 이거지. 자, 여당 너네의 숙제는 보수 중도 동맹을 복원해야 된다. 자, 얘기했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중도가 있어요. 보수는 심한 표현입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그냥 빨간당 찍습니다. 대깨문이란 말이 나오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지지하는 진보 대깨문들은 무슨 일 있어도 무조건 민주당 찍습니다. 결국 그 선거는 중도에서 판세가 갈리는 거야. 중원에서 싸움이 갈리는 거지. 그래서 자, 국민의힘에 더 많은 애정을 보이고 있는 조선일보 칼럼니스트 이 사람은 보수하고 중도가 결국 동맹해야 된다. 중도를 잡아야 된다. 그래야지 선거. 이건 뭐 너무나 흔한 얘기예요. 근데 결국 여야가 모두 실패하면 결국 제3당의 기회가 된다. 지금 제3당 얘기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첫 번째 단락. 윤 대통령 찍은 국민들이 뭔가를 바랬겠지. 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고. 문재인 싫어하니까 윤석열 찍었겠죠. 당연히 정책을 바로잡아. 개혁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분열을 나를 통합해 주겠다. 자, 첫 번째는 일단은 적어도 그러니까 다는 아니야.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방향이다. 대표적인 게 뭐야? 탈탈원전. 얘기했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었어요. 원전을 갖다 안 하려고 그랬어. 근데 탈원전으로 가고 있잖아. 여러 가지 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많이 이제 뒤집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어. 자, 최근 문 대통령이 한 다큐멘터리에서 문재인 입장에서는 진짜 나라가 엉망으로 가고 있다고 보겠죠. 5년간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있다. 한탄을 하니까 윤 대통령은 반박을 했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어. 까불지 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2번이 뭐야? 개혁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자, 대한민국 바꾸는 거 1년 동안 별 성과 없었다는 거 보수 언론조차도 인정을 해. 근데 뭐야? 보수 언론이나 윤석열 대통령 보수 측에서는 다 거야. 민주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거부권 행사하는 거야. 거야에 가로막혀서 필요한 제도, 자, 제도 정비는 뭘로 한다? 법으로 한다. 법은 누가 만든다? 국회가 만든다. 근데 민주당이 다수당 잡고 있으니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이런 거 인정했나 보네. 자, 좀 시간이 모자랐다. 또 시간 탓을 했어요. 1년 가지고는 안 돼. 뭐 이러면서 성과 부족을 인정했다. 자, 그런데 3은 문재인 때보다 더 나빠졌다 이거야. 분열된 나라를 통합하기 기는데 국론 분열이 더 심해졌다. 이건 조선일보도 보수층도 인정하는 거야.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국민 여론이 너무 분열되고 있어요, 지금. 증오의 정치가 돼가고 있어.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정말 싫어하고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들은 극도로 민주당 싫어하고 분열이 더 심각해졌다는 거지. 자, 조선일보의 시각입니다. 문 대통령의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진 건 사실이다. 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자, 이거를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 성취를 갖다가 다 무너졌다고 보는 게 약간은 좀 논리 비약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비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니까. 엇비슷한 위상인 김영삼, 김대중의 퇴임 후 평가가 갈린 결정적 이유도 그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 후 평가가 글쎄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 김대중이었기 때문에 김영삼은 정권을 뺏겼어요. 당이 넘어가서 정권이 넘어가 버렸어. 근데 김대중 다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었거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건 아닌데 이건 조금 약간 의아해요.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을 했겠죠. 그토록 허망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세 부류를 갈려요. 자, 이재명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30%가 넘는다는데 경악하는 사람, 보수 사람들이지. 윤 대통령과 국힘 지지자가 30% 넘는 사실에 분노한 사람, 민주당 지지하겠지. 자, 양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저토록 많은 현실에 절망하는 중도층들. 언뜻 천하삼분은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 삼국지. 위촉오로 갈렸어요. 한나라가 명하고 후한이 말명하고 나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알죠? 유비, 조조, 손권. 자, 천하삼분 삼국지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천하삼분 형세라 모두 기회가 있는 듯 보인다. 이게 무슨 소리냐? 보수나 진보나 중도나 다 기회가 있다는 얘기야. 이 다음 총선에서 성공할. 앞에서 얘기했죠. 정체성 위기, 리더십 위기, 지지 기반 3중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자, 조선일보가 이제 현재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보수 언론 같은 경우는 현재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야. 지금의 민주당, 2023년의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옛날 민주당을 자주 끌어와. 야, 그래도 옛날 민주당이 나서 근데 너네 지금 뭐하니?
그나마 김대중 노무현이 이끌던 재밌는 게 뭐냐면은 김대중 때 노무현한테 조선일보가 뭐 김대중 노무현 인정했나 안 했거든요. 그때도. 근데 지금은 보니까 아유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이 더 낫더라 이런 얘기야. 지금 너네 형편없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떤 진보 진영 민주당의 어떤 굉장히 큰 거목들이었어요. 후세가 지금 와서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야. 조선일보가 지금 이재명을 욕하기 위해서 노무현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정작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는 노무현을 그렇게 까기 급급했던 보수 언론들이 지금의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노무현을 가지고 와. 차라리 노무현 시절이 그립다. 차라리 노무현이 잘했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자, 당시 옛날 민주당이지. 뭐 10년 전, 20년 전 민주당은 가치와 비전이 있을 때가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서민 경제. 이게 바로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서민 경제. 이게 바로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을 가리키는 세 가지 가치예요.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서민 경제. 지지자의 자부심도 대단하다. 이거 맞는 말이야. 근데 당시 민주당 지도자는 지지자에게 욕먹을 용기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어요. 노무현 지지율 한때 20% 이하로 떨어졌어. 정말 재임 중에 지지율이 파탄났던 대통령이야. 근데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기억나나? 그때 그 엄청난 장례인열. 지금도 국민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대통령의 1, 2번으로 꼽혀요. 당시 민주당 지도자, 이거 노무현을 얘기하는 지지자에게 욕먹을 용기도 있었다. 과감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한미 FTA를 추진했어요. 한미 FTA. 이때요. 노무현 찍었던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사람들 많았어. 왜냐하면 FTA 체결이 되게 되면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우리나라의 뭐 좀 약간 노동자 계층이나 이런 데서는 강력하게 반대했어. 근데 FTA 체결할 때 당시에 조선중앙동아는 노무현을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그거야. 그때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자들한테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FTA를 과감하게 밀어붙였단 말이야. 보수 언론이 오히려 칭찬을 했으니까. FTA는 한미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자유무역 협정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 우리나라 노동자하고 농민들이 큰 타격을 받게 돼. 농민들에 대한 보호 정책을 우리가 많이 쓸 수가 없어. 자유협정. 근데 농업이 잽이 되나 미국하고 우리하고. 자, 지금은 근데 그런 지도자가 없다. 참 재밌는 표현인데 맞는 말이 돼버렸어요. 찍고 싶은 정당이 아니라 마지못해 찍어주는 정당이 되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골수 지지자들도 지금 민주당에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짓이 그렇잖아. 60억 코인질 하고 있고 이재명 그러고 있고. 근데 찍고 싶은 정당은 아니라 기꺼이 내가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아유 그렇다고 국힘을 찍을 수는 없고 마지못해서 지금 민주당을 찍어주는 그런 형태가 됐다는 거지. 자, 돌이켜보면 탈냉전, 아까 얘기했죠. 탈냉전이 빠르게는 70년대 초반에 닉슨 독트린이 나오면서 미국하고 중국이 화해 모드로 들어가요. 수교를 하게 돼. 그러면서 90년대 넘어와서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이 되면서 세계화 시대가 온 거예요. 세계화 시대. 그때는 민주당 노선이 국민적 동의를 받으면서 한국 정치 지형을 근본으로 바꿨다. 그래서 자, 199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좀 길어지는데 자, 3당 합당이란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1990년도에 그 1990년대 아마 총선이 있었을 거야. 총선을 했는데 여소야대가 된 거야. 저기 너무 얘기가 긴데. 3당 합당 얘기하려면 진짜 한 30분 걸릴 거야. 같아. 짧게 얘기할게요. 3당 합당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시에 여당이 민자당이었어. 민자당. 민주자유당, 민자당. 노태우 대통령의 민자당. 그리고 야당이 여럿으로 쪼개져 있었어. 김영삼이 이끄는 통일민주당, 김대중이 이끄는 평화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이 이끄는 공화당이 있었어요. 당시 공화당이나 당명이. 자, 민자당이 여당이었고 여당이 세 개인가 있었어. 거물들이야 다 정말. 우리가 삼김 얘기하는 그 삼김이 각각 당 하나씩 가지고 있었어. 김영삼이 통일민주당, 김대중이 평화민주당, 김종필이 공화당.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지역적인 기반도 있었어. 김대중은 전라도, 김영삼은 경상도, 김종필은 충청도. 1990년 총선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자, 불과 몇 년 전에 87년도에 국민들이 직접 뽑은 선거를 통해서 자, 87년 선거도 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냐면은 야당이 쪼개져 버렸어요. 다 나왔어. 결국은 야권 단일화를 못해가지고 기호 1번 노태우 여당 후보가 당시 나왔고 기호 2번 김영삼, 기호 3번 김대중, 기호 4번 김종필이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표가 다 갈라져 버린 거야. 야당 지지하는 표들이. 그러니까 대선을 졌어. 자, 근데 총선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네. 왜냐? 대선은 이긴 사람 한 사람만 대통령이 되는 게임이지만 총선은 뭐야? 국회의원을 300명 뽑는 게임이잖아. 90년 총선 때는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를 못했기 때문에 87년도에 노태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야당 삼김이 얻은 표를 다 합치면 당연히 노태우를 이겼어. 근데 야권 단일 끝내 못해가지고 김영삼도 나오고 김종필도 나오고 김대중도 나와버린 말단 말이야. 그래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어. 근데
대통령 선거 있고 2년 반 있다가 치러진 90년 총선에서는 민자당이 작은 당이 돼버린 거야. 여소야대가 된 거예요. 왜냐? 김영삼당, 김대중당, 김종필당 다 충청도 민주당 전라도로 석권을 해버린 거야. 서울도 일부 잡아먹고. 그러니까 여소야대가 된 거예요. 민자당이 쪼그라든 거야. 여당인데 작은 당이 됐어요. 조금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때 3당 합당이라는 게 벌어져요. 김대중 당만 빼놓고 노태우 당하고 김영삼 당하고 김종필 당을 합쳐버려. 거대 여당이 탄생을 합니다. 민주자유당이란 그러니까 민자당이 이때 나온 거지. 거대 여당이 탄생을 해버린 거야. 김대중은 평화민주당은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야. 야당으로서 혼자. 그러니까 두 야당이 여당하고 합쳐버린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야. 이게 김영삼의 승부수였어요. 김영삼이 이거는 제 판단입니다. 김영삼은 다음엔 내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절로 들어가야 돼. 내가 노태우하고 힘을 합쳐야 되겠다. 김종필 끌어들이로 3당 합당을 해버린 거예요. 자, 3당 합당의 한국 정치 기본 지형은 민자당 대 반민자당,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으로 보수가 주류였다는 거야. 그리고 상수였다. 상수 반대말은 뭐다? 변수. 상수라는 말은 뭐냐면은 상시 있는 숫자야. 그러니까 계속 그래 왔다는 거야. 항상 그랬다는 거야. 늘상 그랬다는 거지. 자, 근데 민주당은 힘이 없었어. 그래서 DJP 연합이 뭐냐? 김종필은 재밌었어요. 김종필 씨는 처음에는 김영삼, 노태우하고 손을 잡았어요. 3당 합당 때는. 그쪽에 붙었는데 나중에는 DJP 연합이라고 그래요. DJ, 김대중, JP, 김종필, DJP, 충청하고 호남이 힘을 합칩니다. 97년도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건 이 DJP 연합 때문이야. 김대중이 계산을 해봤어. 호남표만 가지고는 절대 대통령 못 돼. 충청표라도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김종필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DJP 연합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자, 노무현 자기 힘으로 혼자 된 거 아니야. 정몽준하고 단일화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정의당과 후보 연대를 겨우 맞설 수 있었다.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한 것만 가지고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할 기회가 되풀이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들어두면 나중에 또 되풀이해서 들으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좀 이게 한국 정치사 10년치, 20년치를 내가 한꺼번에 얘기한 거라서 어려울 수 있어요. 자, 2017년도 탄핵 이후 누가 탄핵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이 지형은 극적으로 변했다. 지금은 민주당 대 반민주당 시대다. 민주당이 주류고 상수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선거 계속 민주당이 압승했어요. 이번 선거는 아니었지만 지방선거 아니었지만은 민주당이 주류고 상수다. 계속 민주당이 이겼거든. 자, 200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과 하여튼 이런 건 그냥 보고 넘어가요. 자, 단일화는 힘이 없는 두 사람이 힘을 합치는 거, 힘쓴 사람 한 사람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의 민주당, 옛날에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을 생각해봐요. 평화민주당은 자기 혼자 힘으로 민주당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김종필 당하고 연합을 했고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고 그래서 간신히 이겼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주류기 때문에 오세훈하고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고 미래통합당하고 국민의당이 연대를 하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이제 그쪽에서 한다는 거야. 이제 보수 쪽에서. 과거 민주당의 전매특허란 말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전매특허가 대표적인 게 뭘까? 담배요, 담배. 전매특허, 전적으로 나만 팔아먹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전매특허라고 그래. 담배는 우리나라는 KTNG만 팔죠. 지금 민간에서도 파나? 자, 인삼. 지금은 인삼도 뭐 농협 인삼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옛날에는 담배하고 인삼은 한국 담배인삼공사가 독점을 했어요. 그럴 땐 많이 썼던 말이 전매특허. 그러니까 독점한다는 거야, 쉽게 해서. 자, 민주당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단일화 후보연대가 이제는 보수의 몫이 되었다. 자, 지난 30년간 보수와 진보는 경제 안보 정책을 놓고 경제 안보 문제에서 크게 논쟁을 했다. 보수는 세계화 기회를 맞아 FTA를 여기서 나오는 거야. FTA는 자유무역 협정이야. 자유무역을 하자는 거야. 자유롭게 세금 없애고 세금 제한 철폐하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건데 이게 보수가 주장하는 게 FTA거든 보통.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특이하게도 FTA를 추진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편한테 욕을 많이 먹었다는 거지. 자, 성장을 강조해서 보수는 이건 기본 공식이에요. 보수는 성장을 강조합니다. 성장을 강조하니까 친기업적인 거야. 진보는 양극화, 빈부격차를 갖다가 걱정을 하거든. 더 따뜻한 대한민국, 복지. 자, 보수는 성장, 진보는 복지. 요거만 확실하게 익혀가도 이 사실 이해한 거야. 보수는 성장, 진보는 복지야. 자,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다 남북 정상을 해봤죠. 평화와 경제, 평화를 강조했어요. 진보 정권 항상. 그래서 북한이 또라이들이잖아요. 솔직히 정상적인 국가 아니야. 솔직히 김정은이나.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은 진보 세력보다는 보수 측이 내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 독재 국가고 그 점을 우리가 직시하고
좀 엄하게 다룰 필요도 있어. 근데 진보 정권은 평화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독재 정권하고 타협을 한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 생각이에요. 자, 보수는 경제가 평화라. 막 재밌는 표현이죠. 진보 진영은 평화와 경제가, 그러니까 평화를 우선해 둔 거야. 보수는 경제가 평화다. 경제력이 있어야 국가는 안보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막 받았다. 이 단락에서는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경제와 안보를 놓고 보수하고 진보가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느냐. 아까도 봤지만 외교에서 있어서도 아까 사설에서 봤죠. 칼럼에서 외교에 있어서는 친미 친일이냐 뭐 아니면 균형의 균형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자, 인정합니다. 보수 언론이지만 양극화 시대, 지금 우리가 양극화 시대라고 하잖아.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지고 있어. 자, 솔직히 보수는 약자를 돌보는데 게을렀다. 보수 언론조차 인정을 하는 거야. 보수는 약자를 돌보는데 게을렀다. 너무 성장위기 중심만 갔기 때문에. 미중 대탕트 긴장 완화. 대탕트가 긴장 완화라는 뜻이에요. 그냥 뜻만 알아도. 자, 미국, 중국이 긴장이 많이 완화가 됐었어. 냉전이 깨지면서 이제 90년대, 2000년대까지.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달라지고 있지만 이따 얘기할 거예요. 중국과 북한을 다루는 데 서툴렀다. 보수가 중국하고 북한을 다루는 데 서툴렀던 게 뭐냐면은 적당히 북한도 좀 이렇게 다독다독하면서 끌어안고 친중국적인 외교 정책도 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걸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자, 신압으로 뜻이 뭐죠? 신압으로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조금씩 천천히, 신압으로 조금씩 천천히, 느릿느릿 보수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있었다. 특히 불공정한 세상에 분노한 2030 세대가 4050 세대 민주동맹, 4050 세대 민주동맹이 뭐라고? 86세대라고 내가 가르쳐줬죠. 386으로 옛날에, 지금 이제 30대가 아니니까 이제 3자 빼고 86세대. 민주동맹에 합류하자 전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그래서 다 이겼어 이때.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이때 문재인 됐죠. 2018년 지방선거, 이때 민주당이 싹쓸이했죠. 2020년 총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과반을 잡고 있잖아. 지난번 작년 지방선거에서 몇 년 만에 지금 민주당이 진 거야. 윤석열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지고. 그전에는 민주당이 좀 재미를 봤단 말이에요. 민주당의 연속 승리는 굳건한 민주동맹 덕이다. 이때까지 분위기 좋았지. 그런데 자, 이때까지만 해도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 근데 승리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자, 브렉시트가 뭐냐면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겁니다.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어쨌건 브렉시트가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어쨌건 영국의 EU 탈퇴와 트럼프로 시작된 탈세계와 미중 패권 전쟁이 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둡시다. 너무 기니까. 자, 지금은 또 다시 신냉전 시대로 가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대만하고 중국도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지금 북한도 지금 자꾸 저를 좀 미사일 쏘고 있어. 자, 이런 걸 거치면서 다시 지금 신냉전 시대로 가고 있다. 자유진영과 공산주의의 대결 구도를 재현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동맹이 강조되고 지금 이제 신냉전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야. 자, 젊은 세대가 자유의 가치를 알기 시작했다. 내가 보기에 이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보수화되고 있다는 건 맞아요. 불황이 지속이 되면요, 보수화됩니다. 젊은 세력은 보통 진보 세력을 지지하기 마련인데 불황이 지속되면은 젊은 세력들이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고, 젊은 세대들이 지금 민주당에 실망을 넣는 말이죠. 코인질 60억 코인 갖고 있는데 심정적으로 지지하겠냐고. 내가 코인 해가지고 쫄딱 망했는데.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지를 까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좀 너무 나간 얘기인데, 자유의 가치를 알기 시작했다? 이거는 글쓴이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젊은 세대가 국민의힘을 좋아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유의 가치를 알았다, 뭐 이렇게까지 나갈까?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우리 젊은 세대들은 공정을 강조합니다. 근데 공정한 정당이 젊은 세대 눈에는 없어 지금. 그 자유의 가치를 열기 시작했다. 이거는 희망사항이라고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공정에서 자유로 가치 전선이 이동했다. 이것도 저도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꼭 그럴까? 자, 탈세계와 미중 패권 정쟁이 가열된 상황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은 낡은 민족주의가 뭐야? 문재인하고 민주당은 평화가 경제다 그러면서 이제 독재 정권이 북한을 끌어안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김정은 만나고 악수하고 가서 평양냉면 먹고, 동두천에 옥류관, 평양냉면 옥류관 뭐 분점이 생긴다는 희망도 있었고, 이런 걸 낡은 민족주의라고 비판하는 거야. 민족주의라는 환상에서 깨자. 보수 언론은요, 북한을 간첩 민족으로 잘 안 봐요. 타도의 대상이지. 자, 북한은 간첩 민족이긴 맞지만 어떤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나눠서 봐. 북한의 인민들, 북한의 백성들은 우리가 구출해야 돼. 누구로부터? 김정은의 그 독재 정권으로부터.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경제 원조를 하고 뭐, 그래 좋아. 보수 언론에서 쓰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퍼주기를 많이 했어. 퍼주기했는데 이게 북한의 주민들은 구경도 못했어요. 그 돈. 다 김정은만 사치를 누리고 있죠. 어쨌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일부는 맞다고 보지만, 어쨌건 자, 이 낡은 민족주의라고 해서 비판을 한단 말이야.
미국과 일본을 다루는데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문재인하고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북한하고 화해 분위기로 가는 걸 갖다 미국, 일본은 절대 바라지 않아. 왜냐? 이건 알아야 돼요. 한반도 통일을 절대 안 바래.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 사강 모두 안 바래. 왜? 이대로 찢어놔야 돼. 국뽕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잖아요. 국뽕이 아니야. 근거도 있어. 대한민국이 만약에 통일이 된다. 평화 통일이 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강국이 될 수도 있는 나라예요. 진짜로.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 다 똑같아. 사강들은 지금 이대로 가라. 분단시켜놔야 돼. 그래야 니네 힘이 찢어져 있지. 그리고 남북 대치 국면에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져야 미국도 재밌어. 왜? 무기 팔아먹어야 돼. 전투기 팔아먹어야 돼.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이요.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맞고 완전히 그냥 나라 전체가 폭삭 무너진 나라예요. 일본 살린 게 뭔 줄 알아요? 1950년 6.25 전쟁 때 당시 총리가 요시다였나? 무릎을 치면서 그랬대. 한반도에 전쟁 터지니까 인제 일본 살았다. 왜? 전략, 군수, 물자 기지가 됐으니까. 전쟁통에. 일본 경제가 전쟁 때 원자폭탄 맞고도 급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은 한국 전쟁이야.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코앞에 있는 일본이 군수 기지가 돼버린 거야. 어디까지 봤죠? 아무튼 뭔 얘기가 이게 나니? 자, 어쨌건 미국과 일본을 다루는데 전략적으로 실패했다. 자, 이제는 경제가 평화, 기술이 평화라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내가 보기에도 약간 희망사항 같은데 어쨌건 뭐 좀 흐름이 글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자, 민주당은 시대적 흐름을 못 읽고 30년 만에 역사적 대전 단계를 맞아 새로운 노선 전환 실패했다. 뭐 이게 30년 주기라는 얘기도 있고 20년 주기라는 얘기도 있고 뭐 100년 주기 있는데 역사적으로 전체적으로 뭔가 대전환기라는 게 있어 왔어요. 그런 의미라고 보고 노선 전환이 실패했다. 자, 이거는 100% 맞는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지금 파산이다. 이 사설 제목이 뭐였죠?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파산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어. 전 대통령 2명 다 감옥 보냈어. 이후 집권한 세력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자, 괄호치고 정책적 무능과 정치적 분열은 차치. 자, 그건 언급 안 할게. 차치하더라도 그건 언급 안 한다. 그건 별도 논외로 하더라도 너네 정책적으로 무능해. 민주당 지금 정치적으로 분열됐어. 자, 그거 빼고 놓더라도 상대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높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낮은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을 보이고 내로남불이라 이거지. 어제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정말 도덕성을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내세웠던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막 옛날에 주로 도덕적인 비리나 비리 사건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건 옛날에 솔직히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국민의힘 그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보면은 지금 성추문부터 해가지고 지금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저질러가지고 부산시장 물러나서 감옥 갔나? 아무튼 감옥 간 것 같아. 박원순 시장 어쨌건 간에 성추문 터져가지고 자살까지 했고 지금 성 관련된 안 좋은 비리가 민주당 쪽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야. 그리고 요즘은 이번에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지금 코인 사건 때도 그렇고 민주당이 지금 도덕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게 많이 나온다는 거지. 이런 것도 재밌는 표현이야. 내로남불? 아이고 내로남불은 너무 고운 표현이야. 고상한 표현이다. 니네 썩어 빠졌다. 내로남불은 너무 고상한 표현이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표현이에요. 내로남불은 너무 고상한 표현이다. 너네 파탄이다. 타락이다. 자,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당시 국민의힘이에요. 참패한 것은 황교안 대표 강성 지지 등 때문에 탄핵 강을 건너지 못한 탓이다. 근데 민주당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정치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다 여러분 두 사람은 좀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자꾸 봐야 익숙해지는 거야. 이런 걸 좀 봐야지. 지금 민주당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민주당이 문재인과 조국과 이재명의 모습을 버리라 해가 그런 모습이 너네 보이면은 너네는 내년 총선에서 폭상 망할 것이다. 문재인을 버리고 조국을 버리고 이재명을 버려라. 이게 보수 언론이 민주당이 하는 충고예요. 문재인을 버리고 이재명을 버리고 조국을 버려라.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기류가 나타나고 있고 새로가 달라져라 이거지. 뉴 민주당이 돼야 된다. 이거를. 자, 마지막 단락에서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에 대한 훈수였어요. 특별히 이런 글은 어떤 구조적으로 딱딱 분석하기는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사설 같은 짧은 논설문에 비해서 이런 긴 칼럼 같은 경우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글을 써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인 문단 구조를 분석하는 거는 뭐 이렇게 쉽지는 않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을 합니다. 그렇다고 너네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아까도 나왔죠. 자, 2017년 이후 지금 자 1, 2, 3, 4 숫자 보겠습니다. 내가 얘기했을 거야. 맹목적 대가리가 깨져도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이 30%. 민주당 성의 스윙부터가 무의 스윙부터야. 스윙 왔다 갔다 하는. 이때는 민주당 찍고 이때는 국민의힘 찍고 그때마다 중도층이에요. 자, 중도층도 민주당 성향의 중도층이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 성향의
중도층이 있을 거야. 그래서 민주당 스윙보도 20%, 보수 30%, 맹목적 국민의힘, 대가리가 깨져도 국민의힘 찍는 사람 20%. 자, 절대 지지층 규모에서는 솔직히 민주당이 우세. 이거 맞는 말이야. 결국은 50대 50대 싸움인데, 자, 제가 했던 얘기죠. 뭐냐? 총선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원 싸움을 해야 돼. 중도층 표를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문제야. 2021년 선거의 승리군이 보수 중도동맹 2030 세대 연대를 스스로 해체한터라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소리예요. 보수 중맹과 2030 연대를 스스로 해체한터라. 지금 국민의힘이 2030 세대가 사실 그 전에 비해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많이 찍었어요. 사실 많이 찍었어. 근데 이거는 좀 한 줄로만 이렇게 써가지고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중도층을 좀 끌어안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자꾸 극우 세력, 정광훈 목사 얘기했죠. 정광훈 목사 같은 정말 좀 약간 똘끼가 충만한 이런 극우 세력들을 갖다가 자꾸 잘라내지를 못하고 5.18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 판인데 자꾸 이제 5.18에 관련해서 이제 좀 이렇게 망언에 갖고 말들 해서 태영호, 뭐 김재원 이 사람들 지금 징계받고 있잖아. 중도층을 좀 더 끌어안아라. 2030들을 끌어안아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스스로 해체한터라. 이건 조금 난 좀 약간 의문인데. 자, 어쨌건 너네도 장담 못해. 누가 먼저 승리 공식이 민주동맹과 보수중동맹을 동행할 거냐. 결국은 중도 싸움이라는 거지. 중도층 표를 양쪽 다 못 가져온다면 그때는 정말 제3당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총선 앞두고 제3당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야인으로 돌고 있는 이준석하고 유승민하고 해가지고 제3의 보수정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설도 이렇게 쉬운 글은 아닌데 쉬운 글은 아니에요. 좀 어려웠죠? 어려운 글도 우리가 좀 읽어야 되고 이 글은 솔직히 100% 이해하려면 다른 배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읽어봐야 됩니다. 이런 글들. 내 설명 듣고 보면 조금 더 그래도 나을긴 할 거예요. 자, 동아일보 마지막